안녕하세요. 기술과정 수업 시간입니다. 추석을 지나고 오니까 갑자기 날씨가 너무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 월요일인데 선생님 아침에 나올 때부터 너무 추웠고 지금 학교에서도 조금 쌀쌀해서 계속 겉옷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집에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고 이제 그냥 뭐 반팔, 반바지 이렇게 입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옷차림도 이제 긴팔, 긴 바지로 조금 바꿔주시고 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면서 건강도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요. 옷에 관한 내용입니다. 옷차림과 자기 표현이라는 단원이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의복은 왜 입을까입니다. 교과서 58페이지 펼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의복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의복의 기능을 알고 바람직한 의생활을 할 수 있다.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의복의 의미 그리고 의복의 기능입니다. 자,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옷이죠, 옷. 자, 옷인데 우리가 단순히 옷만을 의복이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옷, 모자, 뭐 신발, 장갑, 가방, 장신구, 뭐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신체에 착용하는 여러 가지 것과 장신구들 다 포함한 포괄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옷, 모자, 신발, 장신구, 가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이제 몸 위에 입는 옷만을 얘기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우리 몸에 입혀지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용어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왜 입기 시작했을까요?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옷을 입게 된 기원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옷을 안 입으니까 너무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벌거벗은 몸에 대해서 수치심, 즉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몸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수치설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성 흡인설입니다. 남녀를 꼬시기 위해서 서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기 시작했다는 거죠. 중세시대의 이제 의복인데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코르셋이라고 하는 속옷을 입으면서 굉장히 허리를 조이면서 여성의 이제 특징적인 그런 곡선의 미를 잘 살릴 수 있는 이런 드레스를 입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요. 남성의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상징인 강인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넓은 어깨와 반바지를 입으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장식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뻐 보이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가 인간은 누구나 있죠. 자, 이처럼 우리가 서로를 자신의 몸을 가꾸고 서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기 시작했다라는 설입니다. 장식설인데요. 이 장식설의 이제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인데요. 나를 장식하기 위해서 목에 낀 고릴들을 이렇게 끼고 자신의 신체를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입술의 크기를 크게 보이면서 자신을 장식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이 아프리카 쪽 부족들은 입술뿐만이 아니라 입술에 기다란 나뭇가지, 뭐 꽈뚜루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꽂으면서 자신의 신체를 그렇게 과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전족이라고 이제 중국에서 작은 신발을 신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장식설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온몸에 이렇게 하얀 이렇게 흉터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가까이서 여러분들 조금 보게 되시면은 이게 상흔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기의 몸을 이렇게 긁거나 이렇게 팝니다. 파면서 피를 내고 몸에 상처를 남기면서 그 상처를 이제 자신의 이제 모양 즉 문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날에 이런 문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몸에 상처를 내면서 이렇게
자신의 신체를 꾸미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자신을 꾸미고 장식하고 싶어서 옷을 입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요. 자, 네 번째는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옷을 입기 시작했다라는 가설도 있어요. 자, 추울 때는 어떻게?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그리고 뭐 사막에서는 모래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즉 각자 처해 있는 자연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자연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복의 기원 선생님과 네 가지를 같이 살펴봤는데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이렇게 옷을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도 이렇게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신체도 보호하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수단인 의복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고 이러한 의복은 우리가 입었을 때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복의 기능은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었을 수도 있고요. 또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의복의 기능을 생각을 할 때는 보호적인 관점, 그리고 나를 어떤 표현해주는, 즉 이미지화 시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의복의 기능 중 우리가 보호, 즉 신체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 즉 생리적인 기능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자, 신체 보호의 기능은 첫 번째, 체온의 조절입니다. 자, 우리는 왜 옷을 입는지 한번 볼게요. 자, 더운 지방의 옷은요, 이렇게 어때요? 태양을 최대한 이제 가리기 위해서 피부 표면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꽁꽁 감싸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운 지방에서는 어때요? 두꺼운 옷과 이렇게 따뜻한 옷들을 이렇게 껴서 꽁꽁 싸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시면 내복이 있는데 이 내복은요, 우리가 입었을 겨울철에 이제 주로 입기는 하는데 내복만 입어도 우리의 체온을 한 2, 3도 가량은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하죠. 자, 이처럼 우리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건데요. 자, 기온에 따른 옷차림 선생님이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우리가 더울 때는 우리의 체온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방서복을 입어야 하고요. 자, 추울 때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방한복을 입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방서복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갖춰서 입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피복의 면적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옷의 면적을 최소화, 즉 짧게 입는 거죠. 반팔, 반바지 이렇게 입으면 시원하게 입을 수 있겠죠. 그리고 헐렁한 의복, 너무 조이는 의복 말고 약간 몸에 붙지 않는 그런 의복, 그리고 얇고 밀도가 적은 직물, 면직물 같은 것이 좋겠죠. 땀을 잘 흡수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그런 소재. 땀을 가장 잘 흡수하는 소재가 뭔가요? 면 소재겠죠. 공기가 잘 통하는 소재는 우리가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는 마소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옷의 색깔도 우리가 검정색 계열보다는 햇빛을 잘 반사시킬 수 있는 흰색이나 연한색의 옷감이 좋겠습니다. 자, 추울 때 입는 옷은 이제 방한복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자, 방한복을 입는 방법이 있어요. 의복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되도록 여러 겹 겹쳐 있는 것이 좋고요. 그러니까 옷을 두꺼운 옷 하나만 입는 것보다는 겹쳐서 입는 것이 훨씬 더 따뜻하게 입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열 전도율이 적은 소재의 옷감, 즉 마나 면처럼 이런 전도율이 좋은 소재보다는 전도율이 적은 소재, 그러니까 모소재 같은 그런 소재의 옷을 입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두꺼운 의복, 얇은 것보다는 두꺼운 것이 훨씬 더 따뜻하게 입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계구부를 적게 하고, 즉 이렇게 열려있는 부분, 그러니까 즉 원피스나 이런 옷보다는 우리가 바지라든지 점퍼라든지 이렇게 여밈이 잘 되어 있는 옷이 훨씬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햇빛을 잘 흡수하는 어두운 색의 계열, 검은색, 어둡고 진한색 이런 옷들이 우리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되겠습니다. 자, 더울 때는 방서복을, 추울 때는 방한복을 입는 것이 기온에 따른
옷차림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옷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같이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주복, 작업복, 운동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옷들은 왜 입는 걸까요? 우리가 위험하고 외로운 환경에서부터 우리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들이죠. 우주에 가서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주복을 입는 것이고요. 운동할 때도 우리가 능률을 높이면서 운동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옷들을 입는 거겠죠. 이런 일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의복을 착용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피부 청결 및 보정의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언더웨어라고 하는 옷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러닝 셔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속옷, 팬티가 되겠죠. 언더웨어. 두 번째는 이제 파운데이션인데, 이 파운데이션은 용어 자체가 이제 기초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었을 때 이렇게 뱃살도 가려주고, 허리 라인도 조금 잡아주면서, 이렇게 뭐 등살도 잡아주고, 이렇게 입었을 때 나의 체형을 보정해주는 그런 옷이 파운데이션입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속치마, 속바지. 자, 이처럼 언더웨어, 파운데이션, 속치마, 속바지는 우리가 왜 입는 거예요? 즉, 피부의 청결과 보온을 위해서. 파운데이션은 체형을 보정하기 위해서 입는 거겠죠. 자, 이런 옷들은 우리가 청결한 어떤 그런 땀 흡수를 잘 해주는 그런 면으로 된 옷감이 좋을 것 같고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체형을 보정해주기 위해서 신축성이 좋은 뭐 스판덱스라든지 폴리우레탄이라든지 이런 소재들을 사용을 해야 우리 체형이 조금 더 보정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의복을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 청결을 유지하고 체온을 조절하면서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 하는 그런 의복의 보호의 기능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표현적 기능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의복의 기능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의복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신분은 누구인가요? 경찰관이겠죠? 자, 이 사람 신분은 누구일까요? 교회 성가대 같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구인가요? 요리사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의복을 착용할 경우에 규범이나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고 소속감을 증대시켜주기도 하죠. 자, 여러분은 교복이나 생활복을 입으면서 병점중학교 학생이다라고 하는 어떤 신분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의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의복을 왜 입는지 예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입습니다. 자, 결혼식장에서는 우리가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은 턱시도를 입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패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패백을 할 때 예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복을 입게 되죠. 여기 보시면 이제 검정색 상복을 입게 되는데요. 장례식장에 갈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검은색, 무채색 계열의 의복을 입어야지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옷차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의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옷을 입게 되고요. 자, 세 번째는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우리는 각자 뭐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가 좋아하는 옷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나의 체형이라든지 나의 이미지에 맞게끔 이렇게 의복을 입게 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의복을 입습니다.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의 성격, 가치관 이런 개성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의복을 입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의복의 기원, 옷을 왜 입게 되었는지 그리고 의복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